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은 우리 리플코인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13일 날짜에 FTX발 매도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폭락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SEC가 중간항소를 신청한 부분에 따라 리플이 이 부분을 기각을 했죠. 그에 따라 SEC는 반론 답변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요. 그 반론 답변서를 보면서 앞으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어떻게 이어져 올 건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저녁에 나와준 속보인데요. 지금 다음 주 FTX발 매도 압력이 예상된다. 13일 자산 처분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FTX 사태 때 다들 아시죠? 지금 파산함에 따라 엄청난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았었고 빙하기를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FTX발 악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FTX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 상환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지금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최대 2억 달러 자산들을 지금 매도할 수 있게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리플의 수량만 보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솔라나가 큰 폭으로 물량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큽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영향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들이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을 지금 현재 680원 라인을 지켜줬던 부분에서 해당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어떻게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일 때마다 우리는 물량 최대한 많이 모아가셔야 되고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신규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추가 매수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지금 현재 13일 날짜에 하방 압력 받아줬을 때가 그때가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날짜로 이렇게 처분 승인이 되게 되면 하방 압력 크게 받아줄 거예요. 그 부분 관련해서 실시간 자료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면서 우리 리플 언제 어떻게 신규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 모든 자료를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로지 정보 공유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단의 전화번호 숫자 0번이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리플의 가격을 가로막았었던 건 바로 이 SEC 소송이 가장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송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EC는 어디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리 리플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3년간 소송이 이어져 오다가 이번 7월 13일 날짜에 약식 판결에서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SEC에게는 중간항소에 대한 자격이 없었는데요. 이를 자격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줬습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리플은 중간항소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SEC는 기각 요청에 따른 반론 답변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는 항소 기각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법률적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첫째, 본 사건의 약식 판결과 테라폼 랩스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다. 테라폼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매수자, 매도자를 측정할 수 없는 블라인드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재판부, 그러니까 리플의 담당 판사, 토레스 판사의 결과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테라폼 랩스 사건과 우리 리플의 소송은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테라폼 랩스 사건의 테라는 어떤 코인이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1달러와 연동이 되지 않았고 가격 폭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빙하기까지 만들어냈고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테라폼 랩스 대표에게 사기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테라폼 랩스의
테라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통해서 사기죄가 적용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에서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드 라코프 판사, 테라폼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고인이 리플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증권거래에 해당한다. 즉 판매 방식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아래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건 재판부의 약식 판결은 하위 테스트를 잘못 적용하고 다른 법원 판례와 충돌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전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암호화폐 산업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갠슬러였습니다.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억압을 함에 따라 이렇게 하락 흐름을 만들어줬던 게 바로 갠슬러 본인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현재 이 갠슬러는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주장을 번복하고 나섰습니다. 이전에도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SEC 중간항소 신청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바로 디지털 자산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체만 보더라도 자기가 유리한 대로 주장을 계속해서 번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항소 신청에는 판매 방식에 대해서 증권성이 입증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중간항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와줄 거냐면요. 우선 중간항소는 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언된 판결에 문제를 미칠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만 허용이 되는 특별 권한입니다. 그런데 리플랩스가 봤던 부분은 이 SEC에게는 이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판매 방식에 대해서 증권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 이미 이전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고 현재 똑같은 주장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레스 판사는 해당 판결이 갖는 중대성을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 법원의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고요.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신중히 리플의 결정을 내린 만큼 SEC의 항소를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중간 항소는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토대로 다른 결론이 나와준다라면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법리적인 해석을 바꾸는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그런데 왜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받아들여줬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 리플 변호사도 이 부분을 이미 전망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 인용을 해줬죠. 그 이유를 보시면 토레스 판사는 자신의 논리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테라폼 랩스 사건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의 지적에 해명할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중간항소 신청을 받아줌에 따라 중간항소 기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기각에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토레스 판사의 본인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건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률 다수가 SEC의 항소에 대해서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법원의 판결은 하위 테스트를 동반한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법리적인 해석을 뒤집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간 항소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고 그레이 스케일과도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의 입지는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남아있는 건 코인베이스 소송만 남아있죠. 이 부분에서까지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SEC는 지금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규제 간할 건에 대해서도 CFTC 그러니까 상품거래위원회죠. 이 부분에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내년 미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공화당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보수당입니다. 여기 최근 속보를 보시면 리플 올 들어 미 로비에 50만 달러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21년과 22년에는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을 했는데요. 그 모든 부분을 모두 미국 국회의원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공화당 측 의원
기관들에게 많은 로비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판도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리플에게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최근 미 대선 지지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공화당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죠.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볼 때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 대선 그리고 리플 SEC 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내년 초에 지금 승인이 될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분석가 이글의 크립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 오랜 추세적 약세, 그러니까 지금 삼각 수렴을 만들어냈고 77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이클에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냈고 이 지점에서 반등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15 그리고 $150까지 전방 가능하다라고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완성해 가는 그 지점에 와 있고요. 지금 현재 FTX발 악재가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락 흐름에서 지금 저점기에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력을 가져갔고 최저점 구간 662원 라인 단가에 엄청난 물량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건 뭐였나요? 바로 8월 18일 날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라는 거래가 한 거래에 일어났어요. 662원일 때 최저점에서 이런 거래가 들어와줬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건 세력과 기관들은 이 저점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FTX발 13일 지금 하락 흐름 만들어주게 되면 그 저점 매수를 잡으려는 세력들이 움직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흐름 만들어줬다가 재차 반등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정보 공유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주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 리플 어떻게 매집해 나가셔야 되냐면 어느 정도 시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단기와 스윙 종목에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나는 부분들은 모두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해 나가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